언론 어게인 한 주간의 언론의 상황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부산민원연의 문미진 모니터 팀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아무래도 이제 지역 언론에 비친 이제 박형준 시장의 취임 일주일 뭐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좀 언급을 할 것 같은데 첫 소식으로 박형준 시장 취임 후 첫 일주일 지역 언론 보도를 좀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이번 선거가 보궐선거였던 만큼 당선과 동시에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취임 첫날 박 시장은 동네 축렬사 참배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이후 당선증을 받고 온라인으로 취임식을 진행했고요. 1호 결제 안건은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 지원 대책, 첫 현장 방문지는 백신 예방 접종센터였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축렬사 참배, 취임식, 백신 예방 접종센터 방문 등 다양한 행보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 언론이 어떤 행보를 일면에 실을지 궁금했는데요. 네. 취임 다음 날인 4월 9일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의 기사를 살펴보니 두 신문 모두 아무래도 코로나19 4차 확산이 우려되는 시기인 만큼 백신 예방 접종센터 방문을 일면 사진으로 실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면을 살펴보면요. 국제신문은 일면 머릿기사 박 시장 가덕신공항 메가시티 여야협치 일성에서 박 시장의 임기 첫날 주요 일정을 전달했고 취임사에서 한 차례 언급한 가덕신공항 과제 추진을 위한 여야 협치를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부산일보는 부산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일자리 확대 한 목소리를 통해 박형준호에 바라는 부산 시민의 목소리와 함께 경제계의 당부를 전했는데요.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은 신면 하단에 배치했습니다. 또 국제신문과 마찬가지로 박형준 시장의 취임사 중 가덕신공항 관련 발언을 주요하게 전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두 신문사 전부 다 취임사에서 가덕신공항을 언급한 부분에 주목했네요. 네, 그래서 박형준 시장 취임사에서 어떤 단어들이 많이 등장했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네네. 약 11분간의 취임사에서 부산은 50번, 도시 25번, 시민 18번에 이어 자유라는 말을 14번 해서 시정 운영 방향에 있어 자유의 가치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박 시장의 1호 공약이었던 15분형 도시는 5차례 언급했고 가덕신공항은 단 한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 방송에서 이렇게 다룬 게 처음인데 그러니까 취임사에서는 실제로 언론에서 주목한 단어는 가덕신공항인데 언급은 자유, 공약은 15분형 도시 뭐 이런 것들을 더 언급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박 시장이 강조한 것과 지역 언론이 주목한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시장의 취임사를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언론이 선제적으로 지역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가덕신공항만이었다는 점에선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보도가 있었습니까? 네, 박형준 시장은 인수위 대신 미래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시정을 차질 없이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12일 출범했고 14일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예. 이름하여 부산 미래혁신위원회 이 시간을 통해서도 좀 언급을 했었는데 구성이나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 보도는 어땠습니까? 네, 궁금증을 해소하고 우려되는 지점 등을 짚기보다는 단순 전달하는 데 머무른 보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먼저 12일 미래혁신이 출범을 알린 기사들이 있었는데요. 지역 언론 보도 중 부산 미래혁신위원회를 언급한 기사들을 보면 국제신문 박형준호 혁신이 속전속결 공약 정책화할 일기 꾸렸다. 부산일보는 박형준호 부산 비전 밑그림 담는다. KBS 부산은 인수위 대신할 부산 미래혁신위원회 출범. KNN은 박형준호의 부산 그랜드 디자인은 등으로 미래혁신위원회의 역할과 위원들의 명단을 전달하는 데 그쳤습니다. 예, 주로 이제 단순 전달을 했었는데 부산 미래혁신이 구성과 역할에 대해 우려를 표해서 차이를 보인 기사도 있었다고요? 네, 부산 MBC의 미래혁신위는 정무직, 개방직 등용문이었는데요. 해당 리포팅은 활동 기간은 한 달인데 장기 비전까지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부산의 장기적 방향을 특정 캠프 인사들로만 구성한다는 데 의문을 표했습니다. 또 다른 언론들이 위원들의 이름 나열에 그친 데 반해 부산 MBC의 해당 리포팅은 부산 미래혁신위의 구성을 전했는데요. 3분의 1이 정치인, 선거 캠프 관계자였고 나머지는 전현직 단체장, 전직 부산시 관료, 대학 교수, 기업체 사장 등이라고 전달했습니다.
청년층 시민사회는 배제했다고 지적했고 위원회의 모호한 정체성, 위원회 면면 등을 종합해 볼 때 뚜렷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예. 정치인들이 좀 많았다라는 것에 조금 의구심이 저도 들긴 하더라고요.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보도, 여기에서도 좀 아쉬움이 있었다고요? 네, 13일 요주마 그룹과 부산시가 투자 업무 협약을 맺었고 언론도 이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가장 강조해 보도한 건 부산일보였는데요. 부산일보는 13일 일면에 박형준 1호 공약 1조 2천억 펀드 속도 낸다. 국제신문은 14일 3면에 부산 1조 2천억 펀드 조성 시동, 아시아 창업 플랫폼 허브로 만든다를 통해 요즈마 그룹은 연간 운용액이 약 4조 원에 이르는 세계적인 벤처 캐피탈이라 소개하며 부산 벤처스 주식회사 설립 예정, 해당 펀드의 동참 의사를 밝힌 지역 기업, 무엇보다 관건은 1조 원이 넘는 규모 자금 조달 가능 여부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두 기사 모두 제목에서 1조 2천억을 강조하다 보니 자칫 요즈마 그룹이 1조 2천억을 투자한다라는 내용이라고 독자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 보였는데요. 네네. 또 무엇보다 업무 협약을 맺었을 뿐인데 그 사안에 비해선 기사의 크기나 지면 배치가 좀 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이런 보도를 보면서 뭐 업무 협약을 맺었으면은 당연히 이런 투자를 하면 이쪽에서도 요구하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거는 뭔지 안 나와 있어가지고 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 요즈마 협약하고 관련해가지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다면서요. 네, 정부는 부산시와 요즈마 그룹의 사기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요. 저는 이 글의 내용보다는 지역 언론이 검증해야 할 사안이 게시판에 올라왔다는데 주목하고 싶습니다. 사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좀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분야에서 좀 시민들이 청원을 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도 보면 이 요즈마 그룹이 정말 언론이 말하는 대로 연간 4조 원의 펀드를 운영하는 세계적인 투자 회사인지 그걸 확인해 달라는 게 청원의 요지였습니다. 네. 그런 만큼 부산시의 추진 사업을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검증하는 언론의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취임 한 일주일 지났는데 뭘 그렇게 따지느냐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굵직한 사안들을 뭐 1년 안에 어쨌든 청사진을 보여줘야 되는 만큼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라는데 이게 빨리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네네. 지금부터 돌다리 빨리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검증 보도들도 조금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 물질을 바다로 방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에 대한 언론의 비판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지역 언론에서도 아무래도 부산이 일본과 인접한 만큼 어민들의 피해나 수산물 안전 위협 등을 조명했습니다. 예, 지금 이런 시점에 이제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원전 1, 2호기에 대한 지역 언론의 점검 보도가 있었다고요? 네, 먼저 고리 2호기에 대한 보도입니다. 부산일보는 12일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미신청 한수원 폐쇄엔 말학교에서 한수원이 법적 기한인 4월 8일까지 수명 연장 신청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탈핵단체인 에너지정의행동은 한수원이 제출 기한까지 안전성 평가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핑계를 대며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의 가능성을 열어두려 한다라는 주장을 전했고 또 실제로 부산일보 취재진이 한수원에도 질의를 했는데 어떤 질의를 했냐면 한수원은 현 제도상으로 언제든 수면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인가라는 질의를 했고 이에 한수원은 원자력 안전법상 수면 연장 신청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원안위로부터 받았다라고 답했다는 그것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고리 1호기와 관련해서는 어떤 보도가 있었습니까? 네, 원전 해체 기술과 관련한 보도였는데요. 부산 MBC는 12일 보도를 통해 한국 수력 원자력이 원전을 어떻게 해체할 건지를 담은 최종 계획서를 확인한 결과 해체 작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 중 상당 부분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해당 계획서가 인허가 과정만 남겨놓고 있다 지적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주민들의 안전을 꼽았는데요. 특히 한수원의 이런 계획에 대한 실제 주민들의 입장 그리고 불안에 주목한 점이 좋았습니다. 또 이러한 안전에 대한 문제는 다음 날 보도로도 이어갔는데요. 네. 사용 후 핵연료 485다발 처리 계획 없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처리 방안이 한수원의 최종 해체 계획에 빠져 있는 점을 짚었습니다. 예.
다음 마지막 소식은 뭡니까? 네, 오늘은 세월호 7주기입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릴 예정인데요. 그날을 기억하고 희생자들과 연대할 수 있는 기사와 다큐멘터리 영화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오마이뉴스의 연재 기사 세월호 의인과 꼴통 김동수 가족 이야기인데요. 해당 기사는 세월호 생존자 중 소방 호스를 몸에 감은 채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해 20명을 구조해 파란 바지 의인으로 알려진 김동수 씨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사는 인터뷰를 통해 세월호 생존자와 그의 가족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전합니다. 네. 또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13일부터 27일까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7편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지난해 아카데미 시상식 단편 다큐멘터리 부문 후보에 올랐던 이승준 감독의 부재의 기억부터 청소년인 김묘인 감독이 연출한 599.4km까지 7편의 다큐멘터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문미진 모니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